여러분, 수출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심지어 제가 수출 부문만 나오면 늘 말씀드린 게 2018년을 이제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렸거든요. 2018년 한 해 수출이 6천억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6,048억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지금 회복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박근혜 정부가 경제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8년에 그 성과가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성과가 지금 다시 보복 소비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접종이 시작이 되니까 전 세계가 보복 소비가 일어나거든요. 그 보복 소비로 인해서 우리 수출이 좋아진다 이렇게 저는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회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뭐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이게 뭐 수출이 엄청나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는 기업 옥죄기만 했어요. 노조 편만 들었어요. 지금까지 기업을 위한 정책을 솔직히 단 한 번도 펴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도 그렇죠. 주 52시간제도 그렇지요.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지요. 징벌적 손해배상도 그렇지요. 뭐 감사원 선출 룰도 그렇죠. 뭐 하도 많아서 제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이만큼 회복되는 데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인들의 노고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 발바닥이 불어터도록 뛰어다닌 겁니다. 그래서 수출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수출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6월 수출이요. 39.7%나 늘어났습니다. 548억 달러를 수출했어요. 대단하죠. 500억 달러 넘는 게 이게 2018년을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2018년.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하는 바람에 다 망가먹었던 그것을 코로나19의 보복 소비가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수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수입도 40.7%예요. 이게 조금 불안한 요소입니다. 매출, 쉽게 말하면 매출은 굉장히 커지는데 잘못하면 영업이익은 굉장히 적어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로 점점 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수입도 40.7% 503억 6천만 달러까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 이것은 어째 보면 뭐 우리 국민의 행복이라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개선되고 있거든요. 작년 9월에 한동안 수출이 플러스로 올라갔었습니다. 작년 내내 안 좋았거든요. 2019년 내내 안 좋았고요. 2020년 내내 거의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9월에 반짝 좋아지더니 2020년 11월, 12월에는요. 거의 뭐 10% 이상 증가를 했고요. 1월에는 2021년 1월에도 11.4% 그리고 5월에는요 40%가 넘게 성장을 하더니 6월에는 39.7%까지 성장을 했다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사상 최기록을 써다 이렇게 말한 것은요. 상반기 수출액입니다. 상반기 수출액이 지금 2018년 상반기가 2,967억 달러였거든요. 2,967억 달러. 그런데 2021년 올해 상반기는 3,032억 3,800만 달러입니다. 이게 사상 최고 기록을 썼다는 겁니다. 올해 이대로 가면
예, 2018년처럼 6천억 달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2018년에 6,048억 달러를 수출한 게 최고였거든요. 아마 올해가 그렇게 가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수출이 더 떨어진다는 보고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수출이 늘어나도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 문제는요, 이겁니다. 수출이 엄청 늘어났는데 중국에 대한 비중이, 의존도가 점점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30.9%나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국이 사드 보복 때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롯데가 중국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망했잖아요. 몇 조 원을 다 까먹었어요. 이거요, 중국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협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시진핑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중국을 위협하면 대가리가 깨져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대가리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거다. 이렇게까지 강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미중 무역전쟁에 또 한 번의 시발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중국이 생각하는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중국에 도전하면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흘릴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의 중국 비중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사실이 결국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입니다. 반면에 미국에 대한 것도 많이 늘었습니다. 15.2%까지 올라갔으니 좀 늘긴 늘었어요. 아세안도 16.4%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뭐 기본이죠. 10.4%니까 그렇게 많이 늘은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보통 EU, 유럽은 9%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말이에요. 9%, 10% 왔다 갔다 하니까요. 저는 어쨌든 홍콩 포함해서 중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 이것은요 어째 보면 충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중소기업의 혜택이 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소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요. 수출 중소기업, 직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좀 낫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청과 하청 관계의 하청 중소기업, 우리 중소기업의 한 70%가 하청 중소기업이거든요. 이들은요 수출이 이렇게 늘어났는데도 열매를 따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납품가는 1년 단위로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원자재 많이 올랐죠. 중간재 폭등했죠. 그러니 이 중소기업, 납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기다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오르죠. 주 52시간제는 주 52시간제로 적용되지요.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오르죠. 법인세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각종 세금이 오르는 거예요. 세금은 세금대로 오르죠. 사람은 사람대로 없죠. 오죽했으면 울산, 부산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 지수인데 76.7까지 떨어졌겠습니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7월 달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세세하고 예민해야 돼요. 이게 모든 게 표중심으로 돈을 풀다 보니까 이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납품가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요 건접이 되지 않는다. 말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정책이 없어요. 정책 부재. 그래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나서 신기록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착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바로 이런 부분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서 진짜 상생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기업 노조, 공기업 노조, 공무원 노조, 여기에 너무 치중해서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지금 중소기업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그런 정책이 어느 때보다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